Enjoy your Chinese. 중국어를 좋아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며 중국어를 잘 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JRC HSK 대표 강사 합격 폭격기 양용호입니다. HSK 5급 듣기, 독해, 쓰기 영역에서 가장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쓰기 일부분 어순 배열입니다. 그래서 특히 5급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쓰기 일부분 문제의 출제, 최근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쓰기 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쓰기 일부분에서 뭐랄까요, 맞자문이라든가 빼이자문 이런 개별 요용이 아니라 모든 유형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학생들이 이러한 출제 경향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 쓰기, 최근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또 어떠한 올바른 풀이법이 있는지 같이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풀이 원칙부터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먼저 제시어의 개수를 줄여라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시어가 보통 4개나 혹은 6개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런 형태가 보여진다라면은 뒤에 이런 것들을 넣으라는 약속인데요. 더 뒤에는 명사를 넣고 이 땅지자 투의 더는 동사를 넣고 얘는 자 동사 뒤에는 혹은 동사는 잘 모르지만 뒤에 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단어는 곧 동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알맞은 의미의 목적어를 놓으라. 이것이 개수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이 적용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爷爷痛快地答应了邻居的请求. 할아버지가 통쾌하게, 이 말은 흔쾌하게 따잉, 대답하다가 아니고요. 동의하다, 들어주다라는 뜻입니다. 邻居的请求, 이웃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일단 우리가 확인이 될 것이 크게 확인할 것이 따잉, 동의하다와 칭추는 훌륭한 동목 따페이가 됩니다. 부탁을 들어주다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러가 붙어 있었고 그래서 적절한 목적어를 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더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를 넣어라. 그러니까 통쾌하게 뭐뭐 했다. 통쾌하게, 흔쾌하게 동사했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더 뒤에는 어떤가요? 명사를 넣으라는 거였죠. 그렇죠? 칭추는 물론 동사로서 부탁하도 되지만 부탁이라는 명사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부탁, 린쥐더 칭추가 되는 겁니다. 자,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시어의 개수를 줄이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최근의 출제 경향은요. 제시어 1, 제시어 2가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어떻게? 바로 결합시켜라라는 겁니다. 여기 사이에는 뭐가 안 들어간다? 이 더라든가 뭐가? 이 더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시어 1, 2를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결합시켜버리면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되냐? 뭐 연결할 어떤 구조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예 출제가 될 때 제시어 하나, 2개 이 같이 바로 결합시키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예를 들면요. 시장, 시장이고요. 调查, 이걸 합쳐버리면 시장 调查, 시장 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古典文学, 고전과 문학을 합쳐버리면 고전 문학, 古典文学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神话色彩 하게 되면 신화와 색채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신화 색채, 신화적 색채가 되죠. 이것들은 다 뭐다? 더가 없이 바로 결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로는 이것을 분리시켜 놓거든요. 바로 결합시키는 안목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개수, 제시어 개수를 줄여라고 했으니까 자, 추서더는 뛰어난입니다. 이 더가 있으니까 뒤에 무엇을? 명사를 놓으려고 해보자. 추서는 뛰어나다,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훌륭한 무엇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펑츠는 풍자 혹은 풍자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这是 시가 들어갔으니까 이 문장은 결국 시자문이 될 것이다. 시자문은 어떻게 쓰겠다? 주어는 무엇이다. A는 B이다 라는 문장이 될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주어가 되겠네요.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
이부, 뿌는 책을 쓸 수 있는 양사거든요. 그 다음에 샤오수어는 소설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 추서더 명사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추서더 어때요? 샤오수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뛰어난 소설.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펑츠라는 것은 풍자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풍자라는 명사로도 쓰여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풍자, 얘가 누가 결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풍자소설,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풍자소설, 나쁘지 않죠. 따라서 얘는 뛰어난 풍자소설이라는 명사구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出色的讽刺小说. 그리고 这是, 这가 주어가 되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이다. 결국은 소설이다 라고 끝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양사까지 고려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这是一部出色的讽刺小说. 이것은 한 편의 뛰어난 풍자소설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 예제를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힘으로 화면 정지 잠깐 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다고 가정하고 같이 한번 풀이를 가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规则라는 단어가 명사죠.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 보면은 遵守가 준수하다가 되겠고요.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했냐면 목적어가 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목적어이겠죠. 그럼 교통을 준수하다. 뭔가 의미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더 뒤에서 받쳐줘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제시어에서 짜통과 바로 결합할 수 있는 명사로는 뭐가 적합할까요? 그리고 준守, 준수하다의 목적으로 될 만한 단어는 그렇습니다. 바로 规则. 그래서 遵守交通规则 하게 되면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다.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제시어를 보니까 每个人이 주어가 될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가에는 조동사이니까 누구? 동사를 뒤에서 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가에 준수 하게 되면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라는 것은 앞에 복수 주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매일 什么什么 또 什么什么 많이 자주 호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每个人都应该遵守交通规则. 모든 사람들은 다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역시 여러분들 화면 정지를 잠깐 하시고요.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저랑 같이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풀어다 가정하고 가볼까요? 设施는 시설입니다. 명사가 되겠네요. 请大家. 자, 请은 뭐뭐 해주세요 라는 건데 여러분들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请이 보통 제시어가 되면은 보통 첫 부분에 가장 앞부분에 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请大家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공공은 공공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C는 뭐냐면은 여러분 모르면은 하나만 해석하셔야 돼요. IC 겁먹지 마시고요. I는 알잖아요. 그 I는 사랑하다죠. 그러면 IC는 사랑하고 아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校园的 오케이, 여기 더가 왔으니까 뒤에 적절한 의미의 명사를 넣으려고 시도하자라는 겁니다. 校园는 캠퍼스를 가리킵니다. 캠퍼스 안에 무엇을 아끼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올 수 있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设施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캠퍼스 안의 시설들을 아끼다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보면 공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공공의, 만약에 공공이라는 단어를 뒤에 이 단어 뒤에 뭔가를 넣는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어때요 여러분들? 공공, 设施, 공공, 시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양이 가능한 겁니다. IC 소중히 여기다, 아끼다.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온다. 여기서 목적어가 공공設施, 공공의 시설이라는 단어이다. 공공의 시설을 아끼다가 되겠죠. 그리고 校园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더 뒤니까 명사나 명사구가 오도록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결국은 请大家가 맨 앞에 오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캠퍼스 안에 공공의 시설물들을
소중히 여겨줄 것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请大家 여러분 해 주십시오. 爱惜 소중히 여기는 걸 해 주십시오. 아껴 주십시오. 뭘? 校园的公共设施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개수를 줄여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하는 명사와 명사 혹은 형용사와 명사, 동사와 명사 이렇게 제시어 두 개가 바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의미상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면 두 제시어를 바로 결합시켜 버려라. 그래서 개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쓰기 일부분 문제 풀이에 있어서 8문제가 나오잖아요. 출제 포인트는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5급 필수 단어를 제시함으로써 뜻 자체를 모르게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각각의 문제마다 어법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예를 들면 실자문이라면 실자문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빠자문이라면 빠는 어순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강의를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꿀팁 소스들을 계속 강의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기 부분을 대비해서 할 일이 1300 필수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법 포인트를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분석해 보니까 1300 단어가 다 중요한 건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685 우선순위 단어가 있더라. 자, 제가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핵심 콕콕 양선생 혹은 합격 폭격기 양영어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685 우선순위 자료를 5급 필수 자료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강남 JRC HSK 대표 강사 합격 폭격기 양영어 강사였습니다. 여러분들 7월 시험 대박 나시고요. 준비를 잘 하셔서 저희 오늘 꿀팁을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大家辛苦了，再见。